안녕하세요, 스토리엑셀입니다. 조건을 부여하는 if 함수에 이어 오늘은 찾기 참조 함수하면 떠오르는 vlookup 함수를 제대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함수입니다. vlookup 하나만 잘 써도 회사에서 엑셀 실력자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유용한 함수죠. 단 기본 함수와 다르게 vlookup 함수는 몇 가지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이해하지 못해 몇 번의 오류로 사용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익숙해지면 데이터 조회 참조의 핵심 도구 함수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vlookup 함수 사용 규칙의 불편함과 제약 때문에 최신 버전에 xlookup 함수가 추가됐는데요. 이는 추후에 다시 다뤄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vlookup과 함께 찾기 참조 관련 함수도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특히 vlookup 중심으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수 사용의 규칙은 문제 풀면서 하나씩 체크해 드릴게요. 그럼 찾기 참조 시트 lookup 함수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vlookup 이전 함수로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복합 함수로 사용할 수 있어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찾을 값은 직위의 값을 찾아 초과 수당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인수는 아래 거 선택해서 범위 내의 참조값만 찾아와 볼게요. 인수창 2개 열렸고요. lookup value 찾을 값은 직위를 가지고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과장이죠. array 범위를 달라는 거예요. 직위부터 초과 수당까지 범위를 잡아주면 되는데 5,500원 제대로 찾아왔죠. 확인을 누르시면 과장의 초과 수당이 5,500원이에요. 여기서 lookup 함수의 단점은 데이터가 반드시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제약 때문에 vlookup 함수가 추가됐고 vlookup의 제약 때문에 xlookup이 추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연속 채우기 하면 오류가 났죠. 반드시 제가 더블 클릭해서 처음 하는 함수는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과장부터 범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죠. 반드시 절대값을 줘야 테이블이 움직이지 않고 값을 찾아와 준다는 거죠. 더블 클릭해보면 찾아야 될 범위가 고정값이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값 줘야 된다.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vlookup 함수를 적용해 볼 건데요. 그 전에 보기 메뉴의 눈금선 잠깐 없앨게요. 문제는 lookup이랑 똑같아요. 과장, 직위를 가지고 밑에 있는 지급 테이블에서 이번에는 상여금을 찾아올 거예요. 해볼게요. vlookup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열의 첫 열을 검색해서 찾아온다 라고 했죠. 하나 보여드리면 hlookup은 배열의 첫 행을 가지고 찾아온다요. 이 차이지 똑같아요. 푸는 방법은 입력 방향을 보시면 대부분 열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거든요. 즉 세로로 입력한 건 vlookup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으로 입력한 값은 hlookup으로 찾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은 인수를 가지고 있는데 행이냐 열이냐 그 차이예요. 그러면 다시 vlookup 적용해 볼게요. 탭하시고 lookup value 찾을 값은 직위를 가지고 찾는 거죠. 쉼표하시고 테이블 array 찾아와야 될 테이블은 아래에 있죠. 이 범위에 값을 가져올 거예요. 절대값 줘야 된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류를 내시거든요. 인수 구분해서 쉼표하고 그 다음에 열 값을 달라는 거예요. 찾아야 될 인덱스 넘버는 반드시 찾아야 될 값부터 열의 순서를 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위 하나, 둘, 셋, 세 번째 초과 수당을 가져올 거다. 그리고 true냐 false냐 현재 직위라는 게 문자이기 때문에 문자는 무조건 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는 유사한 값일 수가 없거든요. 이 옵션이 중요해요. 숫자 같은 경우는 유사한 값이 존재하죠. 찾는 값이 문자이면 무조건 펄스다. 또는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이면 유사한 값, 0이면 정확히 일치하는 값. 펄스 값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바로 닫고 엔터. 5,500원 맞나요? 과장인 5,500원. 가져와야 될 열 번호만 잘 체크하시고 절대값 반드시 주시고 찾아야 될 값부터 열 번호의 순서가 매겨진다. 그리고 옵션은 정확히 일치하냐 유사하냐. 이 인수 4개에 대한 제약이 전부 다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lookup value 찾아야 될 건 과장이고요. 이 찾아야 될
될 게 문자냐 숫자냐에 따라 옵션이 바뀐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찾아야 될 범위는 반드시, 이거 중요해요, 찾아야 될 값의 열 번호가 첫 번째여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감이 오셨나요? HLOOKUP도 풀어볼게요. 배열의 첫 행 값을 검색해서 VLOOKUP은 열 번호를 찾는 거고 HLOOKUP은 행 번호를 찾는 거다. 더블 클릭하시고 함수마법사 들어가 보면 찾는 값은 직위가 되겠죠. 그럼 직위, 테이블 어레이는 직위부터 반드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직위를 찾아야 초과수당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요 범위가 되겠죠. 절대값 주시고요. 이 테이블은 고정 테이블이기 때문에 몇 번째 로우라고 돼 있죠. 몇 번째 행을 찾아올 거냐. 직위, 상여금, 초과수당. 초과수당이 세 번째 있어요. 3을 찾겠다. 얘도 문자니까 무조건 0이겠죠. 정확히 일치하는 값. 확인 누르시면 과장 5,500원 맞네요. VLOOKUP은 열 번호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반드시 찾아야 될 값이 첫 번째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약이에요. 다음에 HLOOKUP은 숫자를 아래로, 행으로, 가로냐 세로냐. VLOOKUP 문제 더 풀어볼게요. 시트 옮겨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이번 영상은 VLOOKUP 영상으로 인덱스 매치 함수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시 다뤄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갈게요. VLOOKUP은 열의 값을 찾아주는 함수고요. HLOOKUP은 행의 값을 찾아주는 함수예요. 즉 행열을 한꺼번에 찾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매치 함수를 쓰는데요. 매치 함수는 행열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예요. 현재 이호봉은 테이블에 세 번째 열에 있다라고 해서 3의 값을 반환하고요. 그리고 행의 위치도 같이 찾아줘요. 세 번째 행의 값이 이다. 즉 행열의 위치, 숫자를 찾아주는 함수가 매치 함수고요. 세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이 62만 원의 값을 반환하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를 함께 적용하는 거죠. 그러면 매치 함수를 사용해서 행열의 위치를 찾고 인덱스 함수로 62만 원의 값을 찾아와 볼게요. 일단 매치 함수를 적용해요. 그래서 직급의 위치를 먼저 찾아와 볼게요. 직급은 2급 먼저 찾을까요? 심표하고 찾을 범위는 여기가 직급이에요. 이 범위네. 이 범위는 테이블 범위니까 바뀌지 않는 범위죠. 절대값 먼저 줄게요. 그리고 엔터 쳐요. 오류 났네요. 오류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 알아볼 건 데이터예요. 직급이 숫자 2예요. 원 데이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여 테이블의 직급은 급이라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이 문자를 해결해 줘야 되겠죠. 일단은 데이터가 같아야 찾아오니까 범위 잡고 컨트롤 F 눌러요. 데이터의 급을 찾아서 바꿔요. 뭐로? 공백으로. 지금 데이터에 맞추는 거니까 급을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그리고 모두 바꾸기 클릭하시면 급이 없어졌죠. 하지만 테이블 내에는 급을 표시하고 싶다. 셀 서식에 들어가서 그러면 급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죠. 쌍따옴표 하고 급 하시면 보기에 급이 표시되어 있죠. 됐네요. 하지만 이 데이터는 눈에 보이는 급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셀에만 저희가 보기 편하게 급을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행에 있다라고 찾아와줬죠. 그럼 열도 똑같겠죠. 이거 그대로 사용해서 범위만 바꾸면 행열의 범위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찾았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를 쓰시면 되겠죠. 이제 인덱스 함수로 62만 원의 값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범위는 62만 원의 이 범위겠죠. 이 범위 내에 62만 원 있는 거니까 이 범위 내의 값을 반환하겠다. F4 눌러요. 이것도 테이블 내의 범위니까 바뀌지 않는 범위죠. 그리고 심표해요. 그리고 행의 값을 찾았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심표하고 컨트롤 V 눌러요. 헷갈리시면 인덱스 눌러서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열의 값을 찾았는데 우리가 컬럼 열의 번호를 위치를 안 찾아줬죠. 그럼 여기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참조 값만 찾을 값은 호봉이 되겠죠. 이번에는. 그리고 이 호봉의 위치는 여기서 찾아올 건데 이 값도 절대값이죠. 그러면 드래그해서 F4번을 눌러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요. 오류 났네요. 그럼 이 오류 값도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다 오류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이 함수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 오류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함수를 사용하든 이 오류 값을 해결하실 수 있어야 함수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죠. fx 들어가요. 그러면 오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줘요.
이 오류의 뜻도 있겠죠. 요거는 추후에 제가 영상 다시 올린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두 번째 매치 함수를 클릭해서 여기에서 오류가 났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데이터에 호봉이 또 표시됐네요. 그럼 얘도 처리해 줘야 되겠죠. 컨트롤 F 눌러서 이번에는 호봉을 없애주는 거예요. 바꾸기 눌러서 공백으로 모두 바꾸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엑셀이 어려운 건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데이터 처리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도 호봉을 표시할까요? 새 서식 들어가셔서 지표준으로 호봉. 기초를 배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겠죠. 그러면 호봉은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없다라는 거. 그럼 62만 원 제대로 불러왔네요. 그리고 연속 채우기 하시면 데이터 꼭 확인해야 된다고 했어요. 직급 4급의 호봉 상급은 85만 원 맞네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봐도 셀 참조 잘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행렬의 교차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매치 함수로 행렬 값을 찾아서 인덱스로 값을 반환한다 라는 게 vlookup과 hlookup의 단점을 보완한 인덱스 매치 함수고요. 이렇게 해서 인덱스 매치 간단하게 끝냈어요. 요거는 추후에 다시 제가 인덱스 매치 자세하게 다시 다뤄드릴게요. 어쨌든 오류를 찾는 방법을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데이터를 살펴보고 두 번째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그 오류의 위치를 찾고 해결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취주 함수 하나 더 있는데 얘는 굉장히 간단한 함수예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이전 영상의 ifs랑 똑같은 구조예요. 는 하시고요. 찾아주는 거예요. 얘도 찾기 참조 함수의 하나예요. chose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1번일 땐 어떤 값을 가져오고 2번일 땐 어떤 값을 가져오게 되는 건데 인덱스 넘버 찾아야 될 넘버인 거죠. 근데 찾아야 될 넘버가 뭔지 먼저 봐야 되겠죠? 문제 안 봤네요. 라이트 함수를 써서 사원 코드의 끝자리네요. 그럼 요거네요. 사원 코드의 끝자리. 얘를 먼저 추출해야 되겠네요. 라이트 함수가 익숙하시면 그냥 이어서 써도 되겠지만 기본 함수 먼저 써서 간단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부터 해볼게요. 라이트 끝에 오른쪽에서 첫 번째 자리를 불러와요. 그럼 이게 찾을 값이 되는 거죠. 이 찾을 값이 1이면 영업부, 2이면 인사부, 3이면 총무부. 이렇게 해서 소속을 부서로 바꾸는 거네요. 소속을 이렇게 보면 사원 코드에 이미 소속이 분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소속을 찾는 거예요. 가서 다시 추주문 chose 인수 중에 하나를 고른다. 추주를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 들어가면 끝인 거예요. 얘는 조건이 붙지 않는 애거든요. 인덱스 넘버는 벌써 나왔죠. 1이다, 2다, 3이다. 그러면 찾아야 될 밸류 값만 입력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업부. 함수 마법사에서는 문자 쌍따옴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탭을 눌러서 두 번째는 인사부. 굉장히 단순한 함수예요. 총무부 기획. 그러면 이게 1번이면 영업부로 밸류 첫 번째 값을 찾아주는 거고요. 얘가 3번이면 그냥 세 번째 값을 불러와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요거도 찾기 참조 함수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무 예제 가서 vlookup을 조금 더 다뤄볼게요. vlookup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설명드렸는데 기본 구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오류를 내는 부분이나 이런 걸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실무 예제 1번 시트로 넘어가서 상품명 그리고 단가 그리고 할인율 요 세 개만 찾아볼게요. 상품 코드를 가지고 상품명을 찾을 거고요. 판매 수량을 가지고 할인율을 찾을 거고요. 요 두 개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찾아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명부터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엑셀을 사용하는 거는 체계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화를 하면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기 쉬워요. 상품명이 문자잖아요. 이 문자는 공백 하나만 있어도 처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드를 많이 사용해요. 거기에 따른 상품명을 자동으로 불러와 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vlookup 사용해서 몇 번 해봤죠. 찾아야 될 값은 상품 코드를 찾는 거죠. 그리고 쉼표해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범위를 달라는 거예요. 요 범위가 되겠죠. 첫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코드를 찾기 때문에 반드시 코드를 포함한 첫 번째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vlookup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찾아야 될 거가 테이블의 첫 번째 값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 테이블은 움직이지 않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절대값 준다. 쉼표하고 찾아야 될 열 번호를 달라 라고 되어 있죠. 열 번호는 상품명이네요. 상품명은 하나, 둘이에요. 두 번째 있다. 여기서 또 단점이 이 테이블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하면 이 번호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vlookup의 단점이었던 거죠. 어쨌든 현재는 두 번째 있다.
그리고 일치하니 정확히 일치한다. 펄스 값 또는 0. 0으로 많이 처리해 주세요. 펄스 값이면 0이다 라는 거. 정확히 일치한다. 엔터 누르면 찾아와졌네요. 그럼 코드를 바꿔보세요. 코드를 바꾸면 상품명도 자동으로 바뀌겠죠. 이게 엑셀 자동화예요. 근데 이거를 코드화하지 않고 상품명을 일일이 친다 생각하시면 데이터 관리하기 무지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지금 테이블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데이터를 불러온다라고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네요. 그러면 단가도 똑같겠죠.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할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러면 얘를 바꿔준다는 게 단점이에요. 브이로그업에 세 번째가 있죠. 세 번째가 단가니까 엔터. 그래서 이 열번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할인율이에요. 할인율이 이제 제가 숫자일 때, 문자일 때는 무조건 정확하게 일치한다 치지만 숫자는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 단위까지 다 돼 있으니까 소점 단위까지 다 일치해서 테이블에 찾아오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판매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져요. 여기를 볼까요? 15. 판매 수량이 15일 때 6%를 할인하는 건데 이 판매 수량에 15라는 숫자는 없어요. 여기에서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옵션 부분에 한번 찾아볼게요. 브이로그 일단은 찾아요. 저희가 하던 대로. 그러면 찾아요. 첫 번째 테이블의 판매 수량이에요. 그러면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찾아와야 되겠죠. 할인율을 쉼표하고 당연히 할인율 테이블이 되겠죠. 여기서 찾겠다. 테이블 범위 F4번 눌러서 몇 번째? 할인율은 두 번째 있죠. 그럼 두 번째 값을 찾아오겠다.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체크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찾는 건 문자였으니까. 그러면 숫자도 정확히 일치할 때 찾아와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오류 값이 있다라는 거는 8이라는 숫자가 이 테이블 내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옵션이 중요하다는 거죠. 유사한 값을 찾아와 주는 거예요. 1 또는 true 값을 선택해 주시면 얘가 이 8이라는 숫자와 유사한 데이터의 값을 찾아와 줘요. 해당하는 거니까 2%를 찾아와 주는 거고 18은 여기에 해당했네요. 그러면 6%를 찾아와 주는 거죠. 이 옵션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의미는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정확하게 일치하냐 안 하냐는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숫자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하고 옵션 선택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문자는 유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0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브이로그업을 자세하게 설명해 봤어요. 다시 한번 제가 브이로그업의 제한 규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